그런가 하면 당내에서 이 친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냈다가 부적격 판정을 연이어받은 비명계 인사들의 이 부적격 판단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특히 최성정 고양시장이 이의 신청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친명계 한준호 의원 지역구에 도전한 바 있었던 최성 고양시장, 시장 재직 시절 당정 협력의 불응 등의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성 시장은 이의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장재임 8년간 국회의원들의 요청을 심사숙고해서 진행했다. 부적격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양시장 말고 시흥시장도 어제 저희 김진애 모닝콜에서 취재를 해드렸는데요. 경선을 하지도 않았는데 경선에 불복했다라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며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네. 원칙과 상식 모임에서 상당히 좀 비판을 했어요. 이게 공천 전초 전 일지인데 지금 이 비명계 인사 2명의 부적격 판단이 본인들도 납득할 수 없고 비명계 의원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의견이에요. 저도 그 의견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최성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이전에. 그러면 상당히 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비명으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이낙연 전 대표의 친이로 또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천 자체의 어떤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여질 필요가 없다 하는데 시스템 공천은요 경선 들어갔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선 전에 이미 어떤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후보들에 대해서 그냥 부적격 판정 내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경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천을 주려는 사람과 인지도도 없고 뭔가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과 경선을 붙이면 누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말은 문의는 경선인데 실제로는 전략공천과 똑같은 역할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를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또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뭐 하위 30%, 뭐 20% 걸러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위 30%, 20%를 누가 그걸 조사를 하고 결과를 냅니까? 결국 지도부와 친원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내버리면 결과적으로 공천하고 싶은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런 공정성을 해야 하는 저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오히려 민주당 총선에는 아주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적격 부적격과 관련해서 앞서 논란이 됐던 몇 분들이 있죠. 먼저 이 보복운전을 했다는 것으로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경 전 부대변인에 대해서 공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복운전 혐의 1심에서 500만 원 유죄, 범죄 경력 확인, 부적격으로 의결. 민주당에서 이 부적격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경 전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보도에 따르면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라고 끝까지 지금 주장을 유지하고 있고 대리기사를 수소문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표 등에게 누를 끼칠까 봐 수소문을 안 했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1심에서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해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변소의 취지가 당시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대변 업무를 맡고 있어서 자신으로 인해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밤에 상대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보복운전을 감행하겠느냐라는 취지로도 항변을 하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애초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는 사정은 특이한 사정이라 이 특이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피고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해줬다라는 게 특이한 상황이긴 하죠. 특이한 사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고 충분한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검사의 입증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항소심이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제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할 텐데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정황, 시간이 지나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정도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정황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항소심에서도 1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고요.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일어서 부적격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수 같다라고 얘기했던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정의찬 특보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으로 번복됐는데 민영배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영배 의원인데요. 지자체장으로 일할 때 저는 정의찬 예비후보를 공무원으로 임명한 바 있다.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판단 기준이냐. 부적격 판단은 적격으로 바로 바꾸자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외곽 조직에서도 이 정의찬 특보를 왜 부적격했느냐라며 뭐 기동민 의원, 현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기사도 나왔는데 한민수 대변인님, 네. 이재명 대표도 발언을 보면 공천 그 적격 판정이 나간 건 실수 같다라며 부적격이 맞다 쪽에 힘을 실었는데 민영배 의원은 적격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지금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 때도 주변 사람들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후보자 우리 검증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하위 20% 30%에 대한 감사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거기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고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총선 때 공정하게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당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화면 봤듯이 뭐 최성 전 시장 같은 분들은 본인들이 비명계이기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받았다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은찬 그 당대표 특보나 이경 이분은 전 상근 부대변인인데 선대위 대변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당연히 친명 대변인으로 또 분류를 했습니다. 이분도 지금 이제 이의 신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명도 이의 신청, 비명도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이의 신청위원회에서 또 엄격하게 다퉈서 이분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말 그대로 이게 적격, 부적격의 판정에 뭐 실수가 있다면 다시 바로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공정하게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뭐 전직 기자로서 보면은 친명, 비명 모두 이렇게 불만이 있다는 거는 민영배 의원까지 불만이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이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전에 이건 여야 모두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나라당 출입 기자 할 때요. 지금 국민의 전신이죠. 그때는 공천이 확정이 됐는데 탈락자들이 흉기를 들고 왔어요. 소화전을 터뜨려가지고 뒤집어졌습니다. 나중에 폭력 사태가 벌어진 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공천 때는 이런 갈등과 잡음이 납니다마는 그럴수록 당 지도부와 이런 검증위원회 이런 데 중심을 잘 잡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